와이프가 부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 너무 순진한데 가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설명회를 한대요. 네. 그래서 가봤어요. 이미 월천은 29살 때 네.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고,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리얼님. 자, 투트랙님은 사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유명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상하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중국에서 브랜딩을 해갖고 가지고 오는 매출액도 꽤 크거든요. 네. 그쪽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B2C로 하는 비즈니스고, 네. B2B로 하는 비즈니스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수입 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할 때 구매 대행은 자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냥 주문해서 배대지 거쳐서 들어오면 끝인데, 수입은 좀 내용이 달라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적게는 500개부터 많게는 1000개까지, 네. 거래 금액도 적게는 뭐 2, 300부터 많게는 뭐 억 단위까지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그리고 인증받아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지에서 소통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대행해주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죠. 중국하고 일본 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게 있어서 그게 투플렉스라고, 네.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 그거 하나랑 쇼피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쇼피라는 해외 플랫폼에다가 한국의 상품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고브로드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곧 개발 예정인 위탁 상품을 빠르게 대량으로 소싱할 수 있게끔 그런 네.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 또 배대지도 운영하고 있고, 네. 중국에 하나, 네, 미국에 하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결제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컨설팅,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공간을 또 대여해주는 네.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대표님 그럼 직업이 몇 개시는 건가요? 한 회사의 대표지만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진짜 많네요. 네, 좀 많은 편이에요. 예, 또 유튜브 팀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처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셨었나요? 저는 처음에 지금의 집사람 와이프가 부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 너무 순진한데 가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설명회를 한대요. 네. 그래서 가봤어요. 갔는데 뭐 어떤 설명회였냐면, 한창 이제 페이팔 연동해갖고, 그리고 이베이에다가 한국 상품을 올려놓고, 네. 이베이 셀러로서 해외에다가 상품을 팔고, 네. 그러면서 등급을 올라가고 하면서 뭐 그런 뭐 교육이었어요. 네. 특별하게 뭐 교육비가 비싼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다 해서 같이 갔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한국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상품을 판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판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였어요. 특히 한국 상품을. 네.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오히려 지금의 집사람은 하지도 않았고, 네. 저만 오히려 깊숙하게 파게 된 거죠. 그 회사 다니면서. 그게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팔리긴 팔렸어요. 팔렸죠. 예,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이게 혼자서 하나 보낼 때마다 계속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이게 그때만 해도 택배 수거 이런 거 알지도 네. 못했던 때였었고, 그렇게 택배 시스템이 그렇게 좋았던 때도 아니었고. 그것도 해외에다 보내야 네, 되니까. 해외에다 보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뭐 팔았는지 아세요? 저기 중랑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후에 네. 아주머니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선캡이 이렇게 얼굴 내리는 거 있죠? 네. 그걸 팔았었어요. 처음에 엄청 많이. 소풍 갈 때 그 학부모 네. 어머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네, 그거를 쓰면은 솔직히 우리 또래 쓰면 야씨 니네 엄마 거 막 이러는데, 네. 그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약간 좀 뭔가 핫한 아이템이었나 봐요. 또 태닝할 때 막 쓰시고 이랬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클럽에서 그걸 쓰고 딱 들어가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호주나 이런 데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팔았죠. 와. 그러다가 이게 돈은 안 된다. 음. 이 발품과 손품에 비해서는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던 찰나에, 그 활동을 하려면 정보를 얻어야 돼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는데, 쪽지를 우연히 함께 맡게 됩니다. 네. 그 쪽지가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알려준다. 네. 그래서 그 쪽지를 받고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네. 한번 가봤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해외 구매 대행이, 저는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네. 사갖고 와갖고 한국에다 팔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배대지의 개념도 몰랐던 때였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무료 교육이었나요? 거의 무료죠. 10,000원인가?
하자. 아. 4주 교육인데 10,000원 냈어요. 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었고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그 일을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이미 월천은 29살 때 네.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고 뭔가 더 새로운 거 없나. 오프라인은 너무 힘들고 또 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편의점 출전도 막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찾고 있던 찰나에 네. 그래, 온라인이다. 시작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쭉 간 거죠. 이제 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직장인이라면 지금 볼 때 난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은 충분히 부수입도 만들고 그게 더 성장해서 사업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게 있나요?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사실 직장인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사실 얼굴 공개 네. 위험도 있고 매일매일 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라면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무언가 한 개는 잘해요. 뭐 노는 걸 잘하든 잠자는 걸 잘하든 술 먹는 걸 좋아하든 네. 뭐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주제를 정해서 저 같으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게 말 그대로 인스타는 인스턴트의 인스타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정도로 쉽게 올릴 수 있고 쉽게 또 사람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된 주제로 무언가 계속 해서 사람을 먼저 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모은 후에 내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내가 직접 상품을 제조할 수는 없지만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계속 키워서 뭔가 인스타그램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로 유입시켜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 지금 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뭐든 한 가지 있을 텐데 그 주제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지금 이제 유튜브는 조금 얼굴도 공개하고 제약이 있으니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한다. 제가 유튜브를 웬만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500개 이상 올렸더라고요. 뒤지기 힘들었어요. 진짜 본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본업이 있으면 사실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반에 거의 한 60개까지는 반응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쉽게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책을 한번 써볼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책의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인쇄도 훨씬 높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글을 쓰는 거나 메모하길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책을 쓸 수 있게끔 브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먼저 지금 내가 가장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먼저 벌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사람이 몰리는 곳을 거기에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아니라 뭔가 정보 제공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큽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딱 연결해보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사람을 모은 뒤에 그 내가 만든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나 뭐 책을 내서 판매를 하면 조금 출판사에서 받아주기도 수월할 거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이미 사람을 이 정도 모아놨으니 책이 나오면 사줄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나오기도 쉽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요. 또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내가 만약에 캠핑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진짜 물론 장비를 사고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이건 디폴트로 깔고 가고 비용이 아니라 그럼 여러 군데 캠핑장을 다니면서 인스타그램도 쓰고 블로그도 하면서 굉장히 캠핑 초보들에게 좀 정보도 주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큰 돈이 될 수 있는 게 전국에 캠핑장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광고도 해주면서 제휴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는 캠핑장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언가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할 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만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대표님이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때와 비교하면 어딘가에 사람을 모으는데 드는 비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게 정말 훨씬 적은 시대잖아요. 엄청 적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시도를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좀 그 임계점을 못 넘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쵸. 임계점을 넘는 분들이 정말 몇 안 돼서 그런 거지 시도는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통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맞아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하더라도 영상 60개, 100개까지는 반응이 없더라도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한데 당연하죠. 보통 영상 10개 이상 반응 없이 올리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100에 열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아니면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올리고 바로 수익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 일러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10개 올리고 나 이제 수익화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돼서 실망하고 접는 분들도 많으시죠. 된다더니 안 되네. 거짓말쟁이들만 다 있네요 라고 본인들만 돈 버네 이렇게. 네. 요즘에는 창업 1년 만에 막 월 매출을 3천만 원, 5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창업 1년 안에 뭔가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스텝들을 좀 밟아가지고 나아가면은 효과적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채널에서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문득 오니까 진짜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품 한 개여도 상관이 없거든요.